우리가 육안으로 피부를 봤을 때 모공이 커졌다, 그리고 모공이 넓어졌다 라고 느끼는 거는 사실 모공의 개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아하나, 그리고 바하, 혹은 타. 약한 식초로 얼굴을 씻는 것과 같은 유사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 관리의 핵심은 내 모공에 생긴 타입에 맞춰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희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주름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함께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모공인데요. 모공을 줄이려고 이제 좋다는 여러 제품을 아마 이것저것 많은 분들이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피부가 더 따갑고 혹은 예민해지거나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까지 관리하는데도 왜 그대로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모공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 모공의 타입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7가지의 기준으로 제품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공이 커 보이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 과도하게 나오는 피지가 모공을 막고, 그리고 이 피지가 제대로 밖으로 분출되거나 제거되지 않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이 2가지는 바로 저희가 이제 모공이 이렇게 둥글게 퍼져 모이는, 일명 저희가 가로 모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부 조직 전체에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축 늘어져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모공을 저희가 세로 모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3가지가 이제 모공이 커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육안으로 피부를 봤을 때 모공이 커졌다, 그리고 모공이 넓어졌다 라고 느끼는 거는 사실 모공의 개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 모공 하나하나의 깊이와 부피가 커지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공 관리의 핵심은 무작정 모공 크기를 줄이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내 모공에 생긴 타입에 맞춰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모공이 가로 모공에 해당하신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피부를 아주 아기 다루듯이 굉장히 잘 아껴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피지를 싹 제거해버릴 거야 라는 이제 생각에 아하나 바하 혹은 이에 준하는 굉장히 고함량의 강한 각질성 제거 성분들이 이제 들어간 클렌저를 막 이중으로 매일매일 장기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성분들은 일시적으로는 뽀득뽀득한 그런 이제 개운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런 성분들을 이중으로 장기간 지나치게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면 문제는 피부 장벽이 이제 약해지면서 수분 증발률이 증가가 되고 피지 분비는 이제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도한 피지 때문에 모공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모공 타입은 아하나 바하 같은 위주의 클렌징만 계속 써서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다면 그 이유는 각질 제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피부에 자극이 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내 피부를 아기다루듯이 보살펴주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 사용해도 부담이 적은 저자극 각질 정도 성분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 성분이 논문에도 나와 있는 바로 나하 리포하이드로릭 액시드입니다. 이 성분은 화장품 성분명에서는 카프리올릭 살리시산이라고 불리는데 이 뜻처럼 바하, 즉 이제 살리시산에서 유도되어 있는 저자극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하는 아하나 바하보다 훨씬 더 자극은 적으면서 각질의 모공성 노폐물을 부드럽게 정돈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장벽 속상의 위험이 줄어들고 훨씬 더 수분 유지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피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공이 깔끔해 보이도록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피부를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 성분은 바로 스쿠알렌입니다. 스쿠알렌과 같은 우리 피지와 유사한 천연 지질 성분이 피부에 발라주면 이미 피지가 내가 있는데 그럼 굳이 내가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네 라고 인식을 하면서 피지 분비를 과도하게 냈던 거를 줄이게 됩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성분이 스쿠알렌이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피부가 좋아하는 피부랑 친한 청소부를 내 피부에 도포시켜주고 투입시켜주는 건데요. 이 성분들은 나이아신마이드와 레티놀입니다. 먼저 나이아신마이드는 피지 조절과 피부 장벽을 강화를 이제 동시에 시켜주는 성분이고요. 그 모공 속의 노폐물과 함께 직접 정리해주는 그런 이제 청소부를 준다고 보면 됩니다. 가로 모공 타입에 특히 이제 피지가 많이 나오는 모공의 관리를 위해서는 나이아신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2%에서 한 10% 정도 농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는 농도가 굉장한 그 고함정이기 때문에 다소 자극적일 수 있어서 처음부터 내가 나이아신마이드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농도부터 시작해서 고농도로 함량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청소부 역할을 잘 해주는 성분이 바로 레티놀입니다. 모공 주변의 피부의 턴오버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각질 용해 작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 초기에는 레티놀이 건조함이나 붉어짐 혹은 따끔거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나이아신마이드와 함께 사용하면 레티놀로 인해서 이제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을 부드럽게 완화해주는 역할도 같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분을 기준으로 가로 모공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을 직접 제가 찾아보고 2주 동안 열심히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몰바니 나하 0.05% 200ml. 앞서 말씀드린 나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젤 클렌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하는 최소 0.05% 이상 함량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논문 자료를 보면 나하 0.05%와 징크 0.2%가 함께 들어간 이 클렌징 겔은 8주간 사용했을 때 이제 여드름과 피지 감소 효과가 아주 뛰어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 논문이거든요. 제가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많은 나하 제품들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이 아마 100ppm 이하로 함량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준점보다 굉장히 낮은 함량의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량이 터무니없이 좀 적은 제품은 효과를 좀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앞서 설명드린 이 몰바니 나하 0.05% 클렌저는 나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함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클렌징 하실 때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분 보습과 피부 장벽 강화 그리고 이제 마일드한 각질과 모공 관리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강력한 진정 성분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성분표를 뜯어보면 이 제품은 앞서 설명드린 나하 외에 병풀 추출물 유도체랑 다이포타슘, 글리시제이트, 그다음에 보스웨니아, 수지 추출물 같은 성분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징크가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진정작용이라든지 일부 이제 항염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성분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가로 모공 타입에서는 클렌징 단계부터 자극을 우리 피부를 아끼듯이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나하 성분으로 이 입문용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논문에서 함께 이제 사용을 권장하는 성분이 디오디넌이 나이아신마이드 10%와 징크 1%가 결합되어 있는 바로 이 앰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도한 피지와 모공 속 이제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이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성분이 나이아신마이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 논문상 해당 성분과 이러한 징크 조합이 피지와 여드름 완화에 효과가 아주 좋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공을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시된 제품 중에서 이런 나이아신마이드와 징크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제품 수가 생각보다 많이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이 제품은 징크는 1%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이아신마이드는 10%로 조합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피지 조절과 모공 관리, 초기 좁쌀 여드름 같은 여드름을 완화시키면서 피부 장벽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고기능성 포뮬라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은 수분 베이스로 좀 가볍게 흡수가 되고요. 아주 유효 성분으로서는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드름성 지성 피부 고민에 바로 해결하는 데 좀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주 적은 양으로 도포를 하시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 아니면 내가 잘 바르는 토너나 이런 거 이제 섞어서 바르시는 방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나이아신마이드가 이제 10%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고 극건성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아주 소량으로 발라가면서 내 피부와 이 제품을 이제 적응하시는 기간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 피부는 전혀 예민하지 않아, 과도한 피지가 많이 나오는 지성 피부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매일 바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은 디 오디너리 레티놀 1% 플러스 스쿠알렌. 특히 레티놀 함량이 이제 비교적 높은 제품이에요. 레티놀에 비교적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티놀이 함량별로 되어져 있거든요. 해당되는 브랜드의 제품별로 본인이 맞는 레티놀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다만 제가 오늘 왜 이 제품을 추천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모공 관리 목적이라면 바로 이 레티놀을 1% 이상 사용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레티놀 1%뿐만 아니라 이제 스쿠알렌 함량이 이제 한 49.2% 정도로 매우 높다라는 점이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용매 자체를 올리오 베이스로 좀 사용해서 제형감이 약간 기름지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기름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 피부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성 피부나 피지가 많이 나오는 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굉장히 지성 피부다, 그리고 내가 모공이 넓고 깊이가 있어 보인다 라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품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바로 본셉의 2500IU 링클샵 퍼펙터 15mm 레티놀 크림입니다. 이 제품에는 사실 레티놀 함량이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만큼 많은 함량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한 0.075% 정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마일드한 저자극 레티놀 제품이거든요. 건조함이나 혹은 따가움, 붉어짐 같은 부작용을 겪으셨거나 나는 레티놀을 처음 써봤어 라는 레티놀 입문자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가격적인 부담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스쿠알렌 성분과 다양한 이제 보습 진정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레티놀 사용으로 이제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화장품은 아니고요. 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데요. 바로 클리언틴 톡톡이입니다. 이 제품은 모공 속에 쌓인 노폐물을 녹여주고 모공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 모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블랙헤드가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제품을 같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린 이런 클렌저 후에 다양한 앰플을 바르시고 난 후에 보습제를 바르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클리언틴은 이렇게 그냥 톡톡 소량만 부위에 이제 도포해 주시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게 약간은 알코올 베이스로 되어져 있어서 피부를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가 완전한 지성이다, 블랙헤드가 많다 라는 피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걸 추천하고, 만약에 내 피부가 민감성이야 혹은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 같은 수부지 피부 타입이다 라고 하면 과도하게 피지가 많이 나오는 T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제품은 바로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이 크림은 잘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장벽 크림 편에 안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고요. 천연 세라마이드와 세라마이드 유도체 그리고 지방산 성분을 통해서 내 피부의 지지 구조를 아주 건강하게 복원을 해주고요. 수분 손실을 최소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스쿠알렌 성분도 역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 모공 타입이면서 민감성이고 그리고 내가 수부지다, 이러한 에스트라로 반드시 같이 장벽 케어를 꼭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로 모공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드디어 세로 모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로 모공은 바로 노화로 인해 이제 탄력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그런 모공 타입인데, 콜라겐의 합성 촉진과 피부를 지지해주는 그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바로 원인이고요. 이거의 해결점은 바로 콜라겐을 합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과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 필요하겠죠. 가장 효과적인 성분 조합은 바로 레티놀, 펩타이드, 나이아신마이드 이 세 가지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늘어진 세로 모공의 콜라겐의 합성 환경을 빠르게 증대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조합입니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의 이제 결합체의 성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펩타이드와 그다음에 레티놀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콜라겐 생성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특히 이런 펩타이드는 트리펩타이드, 파밀토이 테트라펩타이드 계열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분 함량은 논문에서는 대부분 얘기하는 건 10ppm에서 100ppm 내외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팔밀토일 땡땡땡 펩타이드가 10ppm과 100ppm 내외로 들어가 있는 제품은 바로 이 디오디너리 멀티펩타이드 히알루산 세럼 30ml고요. 이 제품과 함께 디오디너리 제품 중에서 비슷한 제품이 하나가 더 있어요. 멀티펩타이드 카포펩타이드 1% 세럼이 있는데 이 두 제품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꼭 HA, 히알루산 세럼과 결합되어 있는 멀티펩타이드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팔미톨 계열의 그 펩타이드와 함량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 놓은 제품을 거의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데 디오디너리 제품에 비슷한 펩타이드의 카포펩타이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쓰지 말라고 제가 이유를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앞서 콜라겐 합성에 제일 중요한 이 네티놀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꼭 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포펩타이드 1% 세럼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자극감과 이제 흡수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카포펩타이드와 네티놀에 병행되어 있는 제품은 사용하시지 마시고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성분과 함께 콜라겐 생성에 이제 직접적인 팔밀토 리트라이드 펩타이드 4종류와 함께 그 함량이 55ppm이 되어져 있고요. 수용성이라 발리기에 편해요. 네티놀 세럼과 혹은 네티놀 크림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발립성 자체는 제가 발랐을 때는 산뜻한 편은 아니에요. 바르실 때 다소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펩타이드와 그 함량이 굉장히 논문에서 얘기하는 기준점대로 들어가 있는 베스트 제품이기 때문에 다소 발림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갖고 계시는 룰러나 혹은 뷰티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하시면 보다 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바르실 경우에는 모공 크기나 모공의 부피를 한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피부 타입별 모공의 생김새와 그 다음에 피부 타입별로 관리하는 모공 케어 방법에 대해서 이제 7가지의 제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피부가 깐 달걀 같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쌤이었습니다.